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희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날씨는 비는 좀 그쳤는데 굉장히 바깥에가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한 번 더 내리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저께 제가 장례식 다녀와가지고 어제 집에 오니까 4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6시 반, 6시 사이 이제 그때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또 시장 분석하고 그러느냐고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목소리가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느껴지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라는 거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그러니까 주식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가 사실 또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만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왜 주식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그 만기의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파생이라는 건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나 옵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ELW라든지 파생 같은 경우는 만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나면 그 상품은 사라지게 되고 그 상품이 이제 사라지면 결국에는 투자는 완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 나 같은 경우가 한 달에 이제 한 번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목요일을 우리가 옵션 만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목요일을 옵션 만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매달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의 특징은 결국에는 뭐 변동성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변동성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크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증가가 되는 이제 그런 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기를 이제 경험을 하실 때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갖고 보시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부분도 사실상 하나의 좀 팁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해요?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죠?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면서 아침에 특히나 어떻게 아침에 매수 막 시장 올라가고 막 종목 올라가니까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개인들의 어떤 매매라는 건 그냥 습관이거든요, 사실. 매매라는 건 습관이에요. 왠지 가는 게 더 갈 것 같아서 따라붙는 그러한 어떤 심리, 그죠? 그럼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쩌면 이제 본능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본능에 충실하면은 계좌는 어떻게 결국에는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봐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아침에 한 1% 정도, 그러니까 오전장에 좋았던 시장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별로 안 변한 것 같지만 오늘 2458이 고점이고 2412가 저점이에요. 변동성이 엄청 낮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은 뭐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던 종목이 잘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오늘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그러니까 오전장에 매수를 한 사람은 오후에 대부분 토했을 겁니다. 물론 아침에 투자했는데 오후에 올라간 종목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비율의 문제입니다. 그죠? 전체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과연 그런 게 몇 개나 됐을까? 그럼 과연 그게 여러분들 손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옵션 만기인데 일단 뭐 마무리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마무리는 좀 잘 된 것 같고 그 마무리가 지금 일단 잘 됐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괜히 아침에 뭔가 매매한다고 매수하고 그죠?
그러면 현금 또 쓰고 현금 또 써갖고 종가에 뭐 또 살 게 없어서 여러분들 뭐 아니면 현금이 없어가지고 또 대응을 못하거나 불안하고 막 이런 어떤 심리를 갖고 있으면 먹을 것도 못 먹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수급 상황 간단하게 조금 보면 막판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1,800억으로 매수 전환. 근데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그냥 원웨이예요. 아침부터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 1,860억, 그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3,500억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오늘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이랑 현물 코스피 매도를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오늘 좀 특징적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이 어떤 그림으로 전개가 될 거냐는 아직 뭐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사주나 싶더니 오늘 또 많이 매도를 했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썩 마음에 드는 수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오를 때. 왜? 결국엔 차익이죠. 지수가 많이 2,400이 훌쩍 또 이제 뛰어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야 여기 자리에서 좀 팔자.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2,200에서 뭔가 매수를 했어. 지수 2,200에서 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2,400에 매도를 하겠죠. 내지는 2,400에서 산 사람이 이제 2년 만에 2,400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본전 왔다 물량 줄이자. 나 100개였는데 물량 반만 줄일게. 이게 뭘로 나옵니까?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어쩔 수 없는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본전 왔을 때 일단 매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뭐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뭘까요?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슈퍼개미가 뭐 지분 많이 또 갖고 경영에 가끔 관여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사실 그것 때문인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90% 이상의 개인들은 뭐 여러분들 그냥 그거예요. 야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 재테크의 한 방법이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빨리 벌면 좋지. 안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 빨리 벌면 좋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자라는 거고, 그 현실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뭐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이 좋더라도 수익이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수급적인 내용은 사실상 아직은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능성은 좀 열어두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확실한 거는 매물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리면서 좀 설명을 했죠. 수익 보는 사람도 파는 자리고, 왜?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본전이 왔으면 물린 사람이 2년 전에 물린 사람이 나 본전 왔습니다. 매도할게요. 가 될 수 있는 자리고. 그죠? 그게 다 팔든 다 안 팔든 결국에는 모여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큰 매물로 시장에 출회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그런 위치다라는 거.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오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떻게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건 큰 그림은 여러분들 괜찮아요. 큰 그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면 좋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진폭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거고 등락. 우리가 이제 이 변동성을 뭐라고 합니까? 올라갔다 빠졌다 이거를 이제 진폭이라고 하죠. 요만큼 요런 거를 이제 진폭이라고 표현하는데 폭이 크냐 작냐.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라는 건 변동성이 크단 얘기고 진폭이 작다, 변동성이 적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진폭이 사실 큽니다. 종목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에서도 사실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더라라는 건데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 자, 어제 이제 한번 볼까요? 어제 한번 볼까요? 어제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코스닥이 장중에 2.7% 빠졌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2.7% 빠질 때 여러분들 종목도 같이 밀렸을 거예요. 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저께 다 빠졌거든, 사실은.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다 밀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렸는데 밑골이 다니까 거기서 회복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저께 밀리니까 여러분들 심리가 어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가 어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가. 야, 어저께 빠지니까 나 기분 아주 째졌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야, 홍 전문가님 어저께 시장 빠지니까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보다도 저 현금 못 만들었는데요, 빠지니까 막 무서워갖고 벌벌 떠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개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시황에서도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 중요한 거는 25에서 45% 현금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이거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20에서 40%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갖고 있을 수 있게끔 대응하자. 어차피 현금 있으면 여러분들 기회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다니까? 근데 이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들 안 바뀌는데 잔소리를 안 하면은 더 자기 마음대로요. 그럼 어저께 급락했죠? 어저께 급락했지. 근데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영화 타짜 이런 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죠? 타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물주한테 잃어주잖아.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잃어줘요. 왜? 상대방이 우쭐하게끔 심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야, 이거 괜찮은데 얘네 해보니까 수익이 잘 나. 도박에서. 타짜 영화 이야기예요. 수익이 잘 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하다가 애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미쳐가지고 배짱이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점당 100원짜리 치더니 이제 점당 10,000원짜리 치고 점당 100만원짜리 치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된탕 당합니다. 한 방에 당해, 한 방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지받고 올라왔는데요, 어제도 지지받고 올라왔는데요, 야 무슨 현금은 현금이야, 무슨 현금이 현금이야, 그냥 팍팍 눌러 담아갖고 그냥 매매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다가 여러분들 작살나면 끝납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선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 변동성, 지수에서도 그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어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느낀 심리 그대로예요. 그죠? 어저께 매수가 잘 되든가요? 불안했죠? 현금 없는데요? 이제라도 현금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뒷북인 거죠. 왜? 올라갈 때 팔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어제같이 빠졌을 때 또 만약에 현금 만든답시고 밑에서 팔면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 혹시라도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못 번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반성을 해야지.
근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바꿔가시면 돼요. 바꿔가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실수했지만 이제는 실수를 줄이고 욕심 부렸지만 욕심을 또 줄이고 하시면 수익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어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세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 달러 인덱스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디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들이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여러분들 계속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시장에선 그거를 지금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 명확하진 않지만 뭐 사실상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 사실 비상식적인 게 굉장히 좀 많긴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너무 많이 오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어찌됐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미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인들은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합니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 풀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어떤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뭘 해? 계속 돈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나 뭔가를 경기가 그러니까 좋아지게끔 만들어지게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양책, 그죠? 부양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표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여러분들 뭔데? 도로 깔고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SOC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는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얼마? 70에서 80% 정도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 어떤 돈벌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인들은 지지하겠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건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프라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상. 생각을 한번 해봐. 소프트웨어를 한 명이 만들어. 근데 소프트웨어 기가 막힌 거 한 명이 만들면 사실 많은 어떤 직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배를 만드는데 한 명이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진짜 부가가치가 큰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인력이 물론 필요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 한 명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배는 혼자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뭐 건물, 배, 도로 이런 SO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산업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업의 특징 자체가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아직은 살아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예요? 부양책을 더 쓸 가능성이 높다. 뭐가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양책을 더 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양책을 어떻게 해요? 쓰겠죠? 그러면은 돈을 더 풀 수 있겠지? 그러면 돈이 풀리게 됐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걸 지금 당장은 생각을 안 한다고. 왜? 내가 권력을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누가?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경기는 그저께구나. 어저께 아침에 제가 또 시황글에도 썼죠. 영국 GDP가 통계 2일의 사상 최악이다. 왜? 2분기 GDP를 보니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 마이너스 20%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여러분들 GDP 9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가 9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역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 9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황이 괜찮다라는 거고, 그럼 상황이 괜찮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보다도 다른 애들이 이제 삽질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부각이 되더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현상 유지하는 것도 잘하는 거긴 한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저력이 있다. 이제 이 부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안 좋은 게 지금은 바닥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일단 바닥을 좀 탈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현재 그게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도 수급을 아까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물은 큰 규모로 사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사실상. 현물은 큰 규모로 사기는 조금 힘들고 오히려 선물 갖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오늘 많이 샀는데 어제 많이 팔았죠. 오늘 많이 사.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은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매매할 때도, 자, 우리가 이제 종목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좀 좋아요. 종목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한 달 전 추천드린 종목도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에 야, 홍의진 전문가 이거 추천 나오더니 빠지네. 야, 이거 잡주네. 이거 사라 그래서 샀는데 계속 밀리네. 근데 오늘 흐름 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때? 예? 알아서 올라갈 것들은 다 올라가서 차익 실현 된다고. 그죠? 차익 실현 되는 거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과는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겁내하니까 오히려 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좋은 기회였어. 근데 항상 똑같지. 겁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못한다예요. 그러면 나는 매수를 못해. 그러면 저점 매수가 여러분들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오를 때 여러분들은 사려고 할 거고, 오를 때 사면 결국은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거든. 손해보는 거지, 손해. 그죠?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꿔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누적 한번 볼게요. 어디 갔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올해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25조 팔고 개인들이 35조 샀고요. 기관이 12조, 13조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지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수가 요렇게 급등, 개인의 방향성과 같아.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매수 지수의 흐름이에요. 같죠? 근데 이제 그러면 비싸게 얘네들이 팔아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노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팔다가 매도를 멈춘 게 7월이에요, 사실. 매도를 멈추기만 해도 결국에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 팔지 아니면 다시 사줄지는 몰라요, 확실히. 근데 매도를 멈췄다고 바로 사줄 거냐는 좀 성급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U자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V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V자는 빠지고 바로 이제 급반등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상황. 근데 이제 U자라는 거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좀 더 길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항아리 모양 U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거냐. 그래서 외국인 지금 수급을 보셔도 봐봐, 요렇게 돼 있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매도인데 7월 달에 이제 멈춘 거예요. 그래, 좀 사주다가 다시 팔았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U자를 만들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사주는 척하고 다시 팔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관찰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시 대량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현금을 그때 만들 거예요? 외국인들이 팔고 급락할 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현금 만들 거냐고. 아니잖아. 올라갈 때 만들어야지, 현금은. 그러니까 비쌀 때 나는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 계좌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항상 거꾸로 해, 매매를. 좋은 종목을 백날 추천해드리면 뭐 하냐고. 응? 어제 같은 날 매수가 안 돼, 아니면 사라 그랬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샀는데,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막 사거나,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손실나지. 예? 여러분들 생각대로 할 거면은 사실상 의미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분명한 건
왜 이게 팩트 폭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아요 사실은. 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나는 그냥 누구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때 자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좀 버리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색깔을 좀 버리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대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푼 더 먹으려고 하다가 꼭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혹시 매수하신 분 계시면 사실상 좀 뼈 아프지, 그죠? 오늘 아침에 지수 올라간다고 미국장 급등했으니까 야 우리나라도 다시 가겠지.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2% 올랐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아침에 막 올라가니까 따라붙어. 그런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뼈 아픈 거예요. 왜? 대부분 다 내려왔어요 종목이.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산 사람은 오늘 그냥 어제 상태로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그죠? 수익이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수익이었을 텐데 올라갔다 밀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럴 때 봐봐요. 자, 코이버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2%까지 급등을 했죠. 근데 윗골이 길게 달았어. 12% 오르던 게 2%로 끝났어. 그럼 앞자리 10%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그냥 갖고 계셨을까? 갖고 계셨겠지. 왜? 더 갈 줄 알고. 그죠? 근데 이런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고 계셨으면 아침에 알파가 전량 매도해서 매도해주면은 얼마나 좋아. 그죠? 올랐을 때 딱 좋은 자리에서 매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 갈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천 원이 사라졌네. 10%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금리가 0.5%잖아 1년 금리가. 근데 10%가 사라졌어. 금리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뼈아픈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왜 아침에 올라갈 때는 지수가 더 갈 것 같거든. 그래서 따라 붙거나 아니면 안 팔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실.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전략 등록하셔갖고 알파 대응하신 분들 올라갔다 빠진 거 지금 엄청 수두룩하잖아. 그죠? 시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는 알아가실 거란 얘기죠. 그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옵션 만기는 마감 잘 됐습니다. 옵션 만기가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동이 나오는데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거고, 대응을 잘못한 사람은 오늘 같은 날 손실이 발생했을 거예요. 왜? 아침에 매수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손실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오히려 오를 때 뭐 하자 그랬어요? 시황글, 무료 체험방, 그 VIP 가족분들 시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를 때 뭐 하자? 오히려 매도하는 기회로 잡자. 그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에 그냥 전략이 알아서 하게끔 냅두세요. 현금이 생겼을 거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금 부족하면 직접 그거를 이제 매도하실 수도 있었을 테고, 진짜 현금 만들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죠?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은 앞으로 더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결론이고, 근데 진폭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어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타짜 이야기 제가 아까 했지만 지금 이뤄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호적으로 시장이 흘러간다고 앞으로 시장이 꼭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 계속 이뤄주다가 나중에 진짜 크게 당한다고요. 어제같이 2.7% 빠졌던 시장이 이게 만약에 일주일 내내 밀려갖고 여러분들 코스닥이 10%만 빠져도 여러분들 번 거 다 토합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라. 벌어졌던 거 다 토하고요. 신용이나 또 스탁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계좌가 깡통이 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된다고 해서 계속 이 방법대로 움직인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왜? 분명히 지금은 뭐다? 과하게 올라온 자리다라는 거죠. 조정이 충분히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회는 잡으셔야 되겠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결국엔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죠? 아니면 진짜 분석을 잘해가지고 뛰어난 종목을 들고 있으면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줘도 본인 심리가 불안하면은 나는 그거를 수익 내고 나오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개인들이.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M게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진짜 뭐 제 입으로 제 자랑을 자꾸 한다라는 게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안 입고 좀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자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한 건 이 부분이고 내가 못한 건 이 부분이니까 잘한 걸 더 어떻게 앞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못한 걸 어떻게 보완해야 내가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M게임 여러분들 어제 시장 빠질 때 매수했죠. 얼마에 샀어요? 5,850원에. 그죠? 5,850원에 매수했고 그 다음에 오늘 반등 나왔는데 아침에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보다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죠? 오후장 들어서 17%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전략 등록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매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VI 한 번 걸리면 개인들이 어떤 생각 갖게 돼요? 안 팔아. 그냥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을 해요. 왜요? 급등 나오고 야 이거 이재명 관련주 테마에 속하니까 AT 급등 나왔으니까 이거 후발주로 따라가겠지 그러다 기다리다 어떻게 수익 다 없어지는 거지. 맞잖아. 그죠? 내가 여러분들 이 고점 자리에서 안 팔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익인데 어제보다 올랐는데 이익이잖아 사실. 이익인데도 짜증나고 오늘 매도돼서 현금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현금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 마음이 편해. 그러면 마음이 편하면 매매가 더 잘 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순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략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매도 이런 거에서 진짜 큰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VIP 가족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등록 안 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더 비싸게 팔려고 했던 분들은 그냥 다 통한 거예요. 그냥. 오늘 수익이 많이 줄었겠지. 어디 고점 대비 왜 19%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줄 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간 타이밍 어저께 타이밍 좋게 들어갔고 오늘 급등 나오고 매도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급등주는 어떻게 잡나요? 물론 그건 제 어떤 노하우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실 거면 거기서 이제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내실 때 너무 욕심부리고 자기 생각을 많이 개입시키지 말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으실 수 있다. 이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중독도 지금 약간 좀 병적일 수 있어요. 매매 중독. 왠지 나는 현금이 30% 있으면은 뭔가 사고 싶어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현금 30% 있는데 뭔가 자꾸 사고 싶어가지고, 나 이제 현금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현금 30%잖아. 주식은 70%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시장 빠지면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 왜 주식 훨씬 많이 들고 있잖아. 진짜 매매를 잘하는 건 주식을 하나도 안 들고 있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그 비중을 줄인다면 굳이 현금 100%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100%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현금 만들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게 문제거든.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니까 좀 잘 기억하셨다가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황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지금 대응했던 부분이나 뭐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알파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한 거 봐봐. 대주산업 그죠? 오늘 차익된 것 중에 다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 8에서 10% 내가 근데 저는 좀 안정적인 거 추구하니까 5%로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전략 매매 등록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등록해 놓으시면 사실 5% 갈 거면 8%도 가긴 가요.
사실상 근데 이제 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오히려 지금 요즘에 더 탄력적이잖아,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장이 빠지면 또 반대로 또 많이 밀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왜? 많이 빠졌을 때 저점에서 잘 사면 또 올랐을 때 급등 나오면 또 그 진폭이 크니까. 옛날에 5% 먹을 거 지금은 뭐 8%, 10%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수익률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뭐 7%, 8% 기본적으로 다 찍혀 있죠. 매도 아직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말자. 왜? 어차피 갈 수 있는 주식으로 다 우리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올라오니까 차익 다 되잖아. 대주산업 올라오고 밀렸지. 롯데정밀, 그죠? 뭐 NI스틸, 형제IC, 유니크, 뭐 한일단주, 삼천리자전거, HLB 뭐 이런 거 굉장히 많네. 뭐 러셀, 그죠?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상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안 드린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러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13% 급등 나왔잖아. 제가 지난번에 러셀은 좀 더 사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전략적으로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차익 돼요. 알아서 차익 되고 오늘 매도 됐네, 수익 났네, 그냥 딱 그걸 목적으로 두시란 얘기예요. 더 갔네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말고. 왜? 올라갔다 빠지면 더 짜증나잖아. 봐봐 오늘, 그죠? M게임 대표적으로 VIP 추천 나간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까 6,500원에 사인 드린 거 보셨지?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알파방에는 매도 사인을 따로 안 드려요. 그건 매도 사인을 따로 안 드리고 실질적으로 뭐 전략이 알파가 그냥 알아서 하게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대로 가시고 어차피 돈이 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여러분들 너무 크게 개의치 마세요. 더 가고 덜 가고. 왜? 그 심리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고. 왜? 더 먹으려고 하다가 토한다고요. 더 먹으려고 하다가 더 수익 내려고 하다가 매도를 못해서 어제 같은 시장 맞았는데 어제 같은 시장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연장되잖아. 그러면 벌었던 거 다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 뭔데? 시장이 왠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나 좀만 더 먹어볼게. 그게 결국 뭔데? 욕심이잖아. 자,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강한 종목은 웬만하면 조금, 그러니까 밑에서 반등 나와서 강한 게 있고요, 많이 올라서 강한 게 있거든요. 많이 오른 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는 고점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다 빠져요. 왜? 재료 노출이다라는 거죠.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선반영. 그러니까 물론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하고 급락 나오고 다시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초급등 흐름 아니면 어차피 여기서 또 살 기회 줘요. 살 기회 주니까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이라 그러죠. 어닝 시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은요, 어닝 시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단 다음 주 내일까지는 웬만한 기업들 다 발표를 해야 돼요. 8월 15일 전까지. 근데 이제 이번에 8월 15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도 쉬는 날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발표 못하는 애들은 다음 주까지 발표를 하는데 다음 주까지는 실적 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지금 웬만한 애들은 잘 가다 꼬꾸라진다고.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들고 계시려고 하지 마요. 왜? 실적 좋게 나와도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대응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는데 실적 발표를 잘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실적 발표 개인들이 잘하는 거 확인하잖아. 더 들고 있어. 그러니까 더 먹으려고 더 들고 있거든. 그러다가 오버히트 하는 거예요. 오늘 TS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꼬꾸라져요. 오늘 삼천리 자전거 볼까요? 사실 삼천리 자전거도 실적 좋게 나와서 영업이 90억이에요. 자전거가 요즘에 없어서 못 판대요, 여러분들. 응? 근데 오늘 6%까지 올라가다가 장중에 꼬꾸라지잖아, 이거.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라서 그래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럼 차라리 바닥을 탈피하는 애들은 그나마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주는 한번 다시 담아 볼게요. 오히려 증권주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자,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113,000원. 어차피 증권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원래대로 가도 포트에 한 20% 사도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전략대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13,000원에 일단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여러분들이 막 매매를 많이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예탁금이라 그러죠. 요거 이제 HTS 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어디 갔어? 우리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은 뭔데?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사실상. 계좌에 들어있는 돈. 근데 이게 지금 51조로 넘어 사상 최대고 5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돈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이 예탁금이 많다는 얘기는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된다는 얘기고 시장이 화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그 키움증권 실적 뭐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2분기 실적 3,300억이잖아.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조금 더 시장이 강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실적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영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1,700원. 1,700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게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이번 주까지만 하자 그랬죠? 예, 넘기지 말고 일단은 뭐 매수 중지 등록하시라고, 매수 중지하시라고. 어차피 또 같은 종목을 그 다음 주에나 아니면 다음에 추천이 나가더라도 이번 주에 하는 거는 계속 왜 전략하면은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빠지면 더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지 마시고 현재로서는 이번 주 하는 건 이번 주에 끝내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파라다이스 15,000원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CT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 뭐 카지노 뭐 관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실적이 안 좋고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진짜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근데 뭔가 이제 러시아에는 개발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좀 엉터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들이 이제 개선되면 결국 가장 많이 빠진 게 어떻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면 오히려 파라다이스도 지금 위치는 사실 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죠? 급등이 나오면서 탄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결국에 개선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급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순환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애는 이제 조정을 좀 맞는 거고 많이 빠진 애 중에서 좀 기대감이 생기는 애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 이제 빠지는 거고 많이 이렇게 빠졌던 애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탄력이 좋아지는 거. 근데 이제 많이 오른 애들은 조정이 좀 나오는 거.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이게 탄력적으로 뭐 대한항공, 뭐 하나투어 어저께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호텔신라, 그죠? 이제 좀 탄력적인데 고점에서 많이 올라온 애들은 오히려 조금 부진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다 여러분들 수익 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그냥 간단해. 명확하지 않아요? 자, SK 하이닉스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를 이제 들고 있다라고 칩시다. 하이닉스 여러분들 들고 있는데 봐봐 6월달에 여러분들 하이닉스 몰빵했어. 야, 갈 것 같아서 거래 실리고 양봉 떴을 때 저 이 종목 몰빵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뭐 손가락 빠는 거예요. 장 좋은데 지금 뭐 손실 나고 있는 거거든. 그죠? 장이 좋은데 얘는 빠지네. 뭐가 잘못됐어? 종목 선정이 잘못된 거야. 맞잖아. 그럼 지수 간다고 이 종목이 가? 근데 여러분들 샀는데 만약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좋아서 샀는데 빠지니까 점점 자신감이 어떻게 해? 상실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개인들이 왜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지수 오르니까 무조건 난 수익이 낼 수 있어.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 자, 넥스트 아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1,600원 전략 등록할게요. 넥스트 아이 1,600원.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알루코 아시죠? 알루코? 알루코 급등 나오더니 점상 가고 오늘까지 상한가 갔네 이거. 보니까 수익 실현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수익 잘 내신 분 계시던데, 인증해 주신 분들 보니까. 자, 대한제분 보겠습니다. (177,700원) 단가가 좀 높은 종목 아닌가요? 매매하기 싫은 분들은 패스하세요. 그냥 제가 따로 이야기 안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제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밀가루, 곰표 밀가루. 근데 곰표 맥주가 나왔더라고. 그런 게 또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대한제당, 대한제분, 제분제당 뭐 이런 것들은 실적 기본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실적주에 실적주 사실.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그 모멘텀이 덧붙여지니까 굉장히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바뀌죠. 네. 자, 소이브레인 홀딩스 65,000원 잡습니다. 소이브레인 홀딩스 65,000원 가겠습니다. 65,000원. 65,000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 잘 됐지, 그죠? 왠지 여러분들 기준에선 차익이 안 될 것 같은 게 알아서 다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계속적으로 바꿔간다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LTC도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LTC 같은 경우는 변동이 조금 크긴 크거든요. 이게 지금 13,500원 13,500원 한번 적어봅시다. 13,500원.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수익 나는 것 같은데, 그죠? 33,500원부터 전략 등록할게요. 33,500원.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어저께 이제 한번 급락 나왔죠? 근데 오늘 바로 급등 나와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 저점 매수 잘 됐으면 오늘 뭐예요? 비중 실려서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지? 오늘 급등 나왔지.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 따로 이야기 안 드릴게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종목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4,650원 DI 4,650원 보겠습니다. 자, 그리티는 3,000원에 전략 등록 할게요. 그리티는 전략 등록 3,000원에 하겠습니다. 자, 와이팜이라는 종목인데 17,200원 전략 등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17,200원.
우리가 이제 5G 관련주예요. 5G 관련주인데 거래 한번 실리고 조정이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상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보호 예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공모가 대비 많이 오르면 차익 욕구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간혹 있어서 대응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SCM 같은 경우도 사실상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한번 이제 밀렸었잖아요. 그죠? 밀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 그때 막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주셨지. 그죠? 이거 막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기준대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급등 나오죠. 그죠? 오히려 지금 신고가 한번 찍고 5만 원 가까이 주가가 이제 한번 올라오고 바닥 잘 다지고 그럼 또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매수 한번 했는데 또 빠지니까 이때가 진짜 좋은 기회였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막상 이거를 한번 사고 얻어맞으면 어떻게 돼?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 못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본인이 못 버텨요. 이거 진짜 좋은 주시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3만 원의 이자를 추천했다 칩시다. 이거 3만 원에 추천하고 5만 원 갈 거니까 사두세요, 100% 몰빵하세요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못 내지, 그죠? 왜 3만 원짜리가 2만 원 됐어, 30%. 근데 몰빵인데 30% 손실 나잖아요. 그렇게 매매하는 것도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야 사실은. 진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잘 버티고 상황을 인지하면서 가는 게 가장 최선이더라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와이팜은 17,200원으로 여러분들 좀 등록하겠습니다. 5G 관련주 최근에 뭐 솔리드나 에스테크 이런 것도 탄력 좋죠. 오이솔루션 탄력 좋은데 그것도 역시 준비가 안 돼 있던 분들, 서진 시스템으로는 여러분들 수익 내셨죠? 서진 시스템, 그죠? 서진 갖고는 또 이제 급등 나고 수익도 잘 내셨을 거고, 꼭 이제 한번 다 기회를 준 것들, 한번 빠진 것들이 또 이제 물량 실리면 잘 가주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근데 아직은 장이 일단은 뭐 좋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종목을 또 잘 여러분들께 선정해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슈프리마 HQ 지난번에 제시 안 해드렸나?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MK전자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1,300원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거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11,300원에 등록을 해 놔 볼게요. 오히려 조금 다이렉트로 10,000원 초반까지 빌려주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00원 초반까지 기다리다가 아예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갈 주식이면 한번 잡고 빠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JNTC도 여러분들 잘 올라오죠. JNTC는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모멘텀이 있어요. 이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전히 박스권이거든. 박스권 제가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박스권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 차익 실현은 잘 되셨겠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JNTC는 13,800원에 좀 등록할게요. 13,800원.
동국산업. 동국산업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었던 종목인데 동국산업 3,600원. 동국산업 3,600원 한번 올려치기는 쳤죠.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 아직 안 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매도가 안 된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3,600원 뭐 동일하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노레이 보겠습니다. 제노레이 얼마? 12,800원. 제노레이 12,800원. 코프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급등 나왔죠? 코프라, 그죠? 코프라 오늘 급등 나왔지. 이거는 뭐 그냥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이야기는 아니에요. 길게 뽑혔기 때문에 흐름이 좋긴 좋은데. 제노레이는 12,800원에 전략 등록할게요. 한미반도체도 지난번에 매도 잘 되고 어제죠. 어제 지난번이 아니라 여러분 한미반도체 매수하신 분들 어제 급등 나올 때 매도 딱 잘 됐죠. 그죠? 이것도 매도 잘 되시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급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알파가 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바생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더라 라는 거지.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들고 계셨으면은 안 팔아 사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봐야 돼요. 사실상 인정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개인들은 올라갈 때 더 먹으려고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대응 잘못하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손실로 바뀌는 거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왔죠. 유나이티드 제약 지난번에 이것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순서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갈 종목들은 알아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성의 있게 잘 등록을 해 놓으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자, 비츠로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 9,400원. 우주항공 테마죠. 우주항공 테마 비츠로테크. 팅크웨어도 흐름이 이게 팅크웨어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등록을 하셨을 텐데 요거는 아직 매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13,000원에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팁이 있어요. 저는 그거 이미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한쪽으로 몰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있어. 그분들은 이거로 지금 뭐 더 살 건지 아니면 이건 있으니까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나 없는 거 그걸로 한번 사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전략적인 부분이야. 뭐가 확률이 더 좋다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실상.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근데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다 알아서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물론 시장이 오른다고 이게 다 올라가지 않죠. 아까 하이닉스를 보여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는 게 올라갔다 빠졌다가 진폭이 굉장히 좀 커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눈사람을 굴리는 작업을 맡겨두는 거죠. 왜? 본인이 보고 있으면은 이거를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진행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계좌에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개인들은 항상 올라갈 때 급등이 나와, 하지만 안 팔아서 다시 내려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그러니까 그게 결국 시간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쌓이다 보면 별로 큰 수익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대응을 했을 때는 어디서 막 노랫소리 같은 게 막 나요. 그죠?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매도되신 분들,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오늘 매도됐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뭐 일단 자, 오늘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개에서 15개 정도 수준이면 부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종목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어떤 매매에 대한 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있는 분들은 더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미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현금 여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비중이 저는 좀 여유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 줄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사실상. 매수 다 했는데도 25% 정도 남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저는 지금 30% 정도 있는데 현금이 5% 정도나 한 10%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내일. 그러면 이미 있는 거는 그냥 갖고 계시고, 다른 거 없는 것들이 더 추가하셔도 괜찮고. 근데 뭐가 정답이다는 없습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더 추가하고 가는 게 있으면은 이게 또 빠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가능성 있는 씨앗을 뿌려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어떤 취지를 이해하신다라면, 현재는 그런 이제 가지수를 높여가는 전략 같이 고려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과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그 주에 이야기한 건 그 주에 끝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정지는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놔두고, 그게 이제 매도되면 그냥 그 물량만 차익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수익 실현 하신 종목도 축하드리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양호한데 언제 갑자기 또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황적인 부분들 잘 집중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지켜주세요. 저는 현금 못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안 되는 분들이 계속 그 상황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최대한 어떻게 잘 지켜내시려고 노력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반드시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휴일 잘 쉬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